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 인터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신앙림 씨가 자기 압수수색 당한 물건에 대한 포렌식을 참관하기 위해서 계속 검찰에 나왔습니다. 자, 그 포렌식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포렌식 할 것이 꽤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9월 15일이니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중앙지검에 5번째로 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14일 정도부터 14, 15, 연 이틀간은 아무 말 없이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들어갔다. 이걸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렌식에서 뭔가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9월 14일에 뉴스타파하고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 파일 형태로 보도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조작이 있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그 과장이 조우영 씨라는 대출 브로커에 대해서 커피를 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조우영 씨한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통했지라고 하는 거와 그 중간에 28초 분량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바로 이어붙여서 그냥 봐줬지. 근데 그냥 봐줬지라는 개념은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고 박길배 검사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따져보면 사실은 그때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비리에 관해서는 이 대장동과 연관된 사건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뭐 떼다 붙였다 아니다 뭐 이거 논쟁할 여지도 없이 그야말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JTBC는 좀 다릅니다. 이보다 한 20일 정도 앞섰죠? 2월 21일 하고 28일. 이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그냥 사건을 무마했다. 이 내용을 검찰에 한번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조우영 씨와 그 대지를 하고 이러면서 그거 내가 김만배 씨로부터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죠. 그 바꾼 게 2021년 11월 12월 이즈음인데 2022년 2월 21일에 JTBC는 남욱 변호사가 바꾸기 전의 진술을 가지고 보도를 해서 마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두 매체의 그 보도 뭐 원재료나 아니면 그 보도의 여파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얘기는 제3자 얘기를 뭐 들었다는 거고, 그러나 그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여기도 뭐 제3자 얘기는 하지만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달랐죠. 이 사람들의 혐의, 그러니까 JTBC 뉴스타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그 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이 JTBC와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보면 피의자가 신앙림입니다. 김만배로부터 인터뷰 발언을 대선 직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해가면서 이 인터뷰의 보도는 내년 대선 직전에 해줘. 이런 취지로 신앙림 씨한테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터뷰한 닷새 뒤에 1억 6,200만 원을 줬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응?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처음에 우연히 사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식 인터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도 시점이 이제 9월 15일이면 본인이 구속될지 모른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선 직전에 이거로 폭로를 해서 대선에 개입을 하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걸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건데, 그럼 문제는 검찰이 이 내용을 어디서 알았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계에 좀 물어봤는데, 뭐 법조계에서도 뭐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뻥튀기 한 건가? 아니면 의심되는 상황을 적은 건가?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사실을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검찰이, 그런 점은 분명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언론 공작, 이 부분에 관한 추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검찰은 그때부터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수사 중이었던 것 아닌가. 그런 관점이라면 뭐 김만배 씨가 이걸 얘기했을 리는 없고, 이제 신앙림 씨나 아니면 신앙림 씨의 어떤 이런저런 곳에서, 이때는 뭐 압수수색이니까 포렌식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런 데서 뭔가 이런 정보, 첩보를 입수한 것 아닌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사 내용이 허위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자가 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해가면서 이거 한 6개월쯤 묵혔다가 대선 직전에 해,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줬다, 그럼 이건 고의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할 거라는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입증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3월 6일에 그게 보도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신앙림 씨가 6개월 동안을 묵혀뒀다가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신앙림 씨 후배가 신선배 대단하십니다, 어찌 6개월을 묵혀두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신앙림 씨가 거기에 답변을 하죠. 대선 3일 전입니다. 크크.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보도를 해서 마치 자기 의지에 의해서 보도를 해서 이게 굉장한 여파를 불러일으켜서 나는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것처럼 김만배 씨의 청탁이었다면 이 의지가 신앙림 씨의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만배 씨의 의지다 하는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어디에도 그 단서, 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 그냥 썼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주목된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이게 아마 7년 이하의 징역인가 뭐 그렇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렌식, 지금 뭐 닷새씩이나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이 포렌식 과정에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런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 보도가 신앙림 씨의 판단이 아니고
김만배 씨의 주문이었다 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기록,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냐. 사실 저도 궁금한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도 이 부분을 아마